자, 여기 유형별의 문제를 한 번씩 쭉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791번부터 하나씩 한번 다 풀어보자. 791 풀어보세요. 791번 91번 이 주어진 상황에 맞는 함수의 그래프가 딱 정해져 있을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1, F0이 0, 3차 함수인데 F2랑 F5랑 같은 값이 있대요. 함수의 값이 같은 값이 있다는 것은 3차 함수의 개형을 우리가 추적해 봤을 때 이런 종류의 함수 중 이거 두 개는 안 된다는 거지. 적어도 이런 모양, 즉 극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에 fx-p는 0이라는 것 자체가 fx가 p가 되게 하는 x가 있는데 그게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그림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극값을 가지고 왔을 때 y는 p라는 직선의 위치가 한 점에서는 접하게끔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접할 수 있고 여기서 접할 수 있다.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든 우리가 이걸 딱 그리는 순간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의 비율 관계를 활용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 자, 그런데 개수가 두 개가 되게 하는 실수 p의 최대값은 실수 p의 최대값,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여기에 p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그 p의 최대값이, 이 p값이 f2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f2라는 거를 또 표현해 줘야 되거든. 2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내가 만약에 2를 여기로 잡았다고 쳐봐. 여기를 내가 2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함수의 값이 바로 뭐예요? f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 내가 2를 여기로 잡으면 f5도 존재할 거야. 그지? 근데 이 p가 f2를 넘어가지 않는데 최대가 f2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p가 될 수는 없죠. p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요거랑 요거거든. 근데 만약에 p를 내가 이걸로 설정하게 되면, 자, 얘를 내가 fp y는 p라고 해볼게요. 그지? 그럼 y는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2하고 5가 같아지는 순간에 2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p 따로 2 따로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p를 여기로 잡고 만약에 2를 그냥 여기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여기가 2야. 그럼 함수값이 여기지. y는 p라는 직선이 여기 있는 함수의 값, 실수 p의 최대값이 f2라 그랬어. 여기가 이제 f2가 되는데 f2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은 형태가 되게 되네? 그지? 되네? 이게 그러니까 문맥상 p가 될 수 있는 여러 값 중에서 가장 큰 게 f2란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p가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이게 부등호로 우리가 나타내긴 했지만 p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몇 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이게 사실관계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건 딱 몇 가지밖에 없냐? 두 개? 네 개까지 가능해요. 네 개까지. 왜냐면은 fp y는 p의 직선이 이렇게 만약에 있을 때 여기 점, 여기 점, 그리고 이렇게 직선을 또 그리게 되면은 요 점, 요 점,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A, 여기를 B, C, D라고 하면은 P가 될 수 있는 게 FA, FB, FC, FD. 이게 네 개의 종류 중 하나라는 얘기거네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뭐가 된다고? F2가 된다. 그럼 FD로 설정한 여기가 F2일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만약에 2라고 잡았다는 얘기죠. 여기를 2로 잡게 되면 뭐의 모순이 생겨? 가족권에서의 모순이 생기죠? 여기는 이제 F가 아닐 거고. 그러면 여기가 F이면
마찬가지죠? 5가 오른쪽이니까 이것도 안 돼요. 여기가 2면 여기가 5가 되면 되겠네. 그지? 그리고 여기가 2면 여기가 5가 되면 되겠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최대값을 f2다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해지죠. 최대값은 뭐가 돼? 5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5야. 요 직선에 P의 위치가 있어. 그럼 F2랑 F5 같죠? Y는 P라는 직선의 실근 개수가 2개가 되죠?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P 값이 2개 나오는 거잖아. 최대값이 뭐랑 뭐예요? F2랑 F5다. 이렇게 되는 거죠. F2, F5. P의 최대값이 F2가 되는 순간은 이제 이걸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F2. 그래서 여기가 y는 p가 되고 여기가 2 값이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5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비율 관계로 이용하면은 여기가 얼마야? 4. 여기는 얼마야? 3이 되겠죠. 그래서 4에서의 극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 극소값 구하려면 함수를 완성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함수를 완성하려면 fx가 p가 되게 하는, 즉 fx-p라는 이 3차 함수의 방정식이 x-2라는 인수를 2개 갖고요. x-5라는 인수도 갖는 거죠. 최고차원 계수 1이고. 그리고 어딜 지나요? fx는 x-2제곱 x-5에서 더하기 p니까 0,0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x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상황을 좀 다시 보면 왜 그러냐면 이 직선이 지금 p잖아. 그럼 이가 최대값이 f2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 근데 만약 이걸로 지정을 하면은 이 순간에도 2개가 되는 p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로 내가 p를 잡으면은 여기일 때가 최대가 아닌 거지. 언제가 최대인 거야? 여기일 때가 최대인 거지.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순간이면 이제 극대랑 만나는 점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92번. 92번. 여기서도 이제 단서를 잘 조합을 해야 돼요. 3차 함수라고 알려줬죠?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갔는데 극값이 있다는 얘기니까 3차의 개형을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걸로 이제 추릴 수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중 하나예요. 근데 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3차 함수의 뭐야? 도함수잖아. 도함수는 몇 차야? 2차네. 그럼 얘가 뭐야? 대칭이란 얘기잖아. 축방이 얼마라는 거예요? 0이다. y축 기준으로 있다. 마이너스 3하고 f'3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차 함수의 도함수의 형태가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로 결정이 나겠죠? 그지? 둘 중에 뭐가 돼야 될까? 왼쪽이 돼야 돼요. 왜죠? 극대라 그랬어. 그럼 극대 마이너스 2랑 2가 여기 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뭐가 발생해야 돼? 극대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 6 극대야? 아니죠. 왼쪽 틀렸지? 그래서 오른쪽의 모양이어야 한다. 그지? 어? 그래야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되는 거죠. 그림 왜 이래 이거? 그림 거꾸로 했어.
정신이 없네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이제 요 모양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f'x는 x가 0일 때 최소를 갖는다. 맞죠? 그리고 fx랑 f2라고 하면은 요 직선을 말하는 거죠. f2 서로 다른 주직을 갖는다. 또 맞죠? 곡선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이 여길 지난다. 이거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요. fx를 일단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fx를 만들 수 있는 단서가 극대값이 있고 도함수의 축방이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도함수 자체를 만들고 갈 수 있겠다. 도함수를 마이너스 2가 극대면 2에서 극소지. 그러면은 인수 정리로 x 더하기 2랑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최고차 한계수는 뭔지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fx를 만들어. 그럼 이제 뭐가 나와? 적분 상수가 만들어질 거야. 그 문자가 지금 두 개인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 그지? 문자가 두 개인 상태를 들고 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들어주면 어쨌든 좌변, 우변이 이제 항등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개수를 비교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자 두 개 값이 여기 A랑 이 적분할 C 나올 거 아니야. A, C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식을 정리하면 여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94번. 함수에 대하여 이 함수가 있는데 gx는 절대값 한 함수로 정의하겠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가 되도록. 그럼 보세요. fx가 몇 차죠? 3차죠. 그러면 개형은 몇 가지죠? 3가지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3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커지는 형태여야 한다. 이 fx의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절대값을 했을 때에 미분이 가능한 점이 한 개가 되도록 이라는 건 일단 이 개형이 뭔지를 찾을 수가 있죠. 왜냐면 이거 도함수 구하면 되니까.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야. 이거 어떻게 돼? 3으로 묶으면 인수분해가 되네. 그치? 3에 x 더하기 3이랑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세 개의 종류 중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극값을 갖는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사실 fx의 도함수로 만든 건데 요 대문자 n 아니 그 대문자가 아니고 n 있죠 n?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요 저번에. 여기까지만의 식을 나타내는 함수에서 n만큼 뭐 한 거예요?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요 함수를 기준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려보면 0,0 지나고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마3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죠? 이렇게 풀, 마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1이고 마3 0 넣으면 0 나오네. 여기가 한 0 넣으면 1 정도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지? 극소가 음수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절대값 했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생겨?
세 개 생기잖아. 왜냐면은 요렇게 그려지니까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해질 테고, 이게 이제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애초에 x축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x축의 위치가 극소보다 아래에 있으면 절대값 했을 때 하나만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n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건 접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n값이 이제 뭐가 돼야 되냐. 그러니까 이 극소의 값이 0이 되는 순간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f1이 0보다 돼야 돼. 크거나 같아야 한다. 최소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돼도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하나밖에 없어.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음수로 바뀔 거 아니야. 내려가는 건 안 된다고. n이 자연수니까 올라가는 것만 봐야 되는 거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해요. 96번 한번 해볼까? 96번. 대칭인 성질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아. 도함수를 먼저 구했을 거 아니니? 도함수를 구해서 정리를 하면 4로 묶어서 어떻게 되냐? x-3-1 더하기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이제 도함수 이제 그렸을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마일 1, 3인데 이 간격이 정확히 이 차이로 동일하죠. 이 얘기는 이 3차 함수가 1,0에 대해서 뭐야? 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이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4차 함수를 그리면 그 4차 함수도 역시 뭐가 돼? 대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될 거예요. 대칭이 되는. 돌아버리겠네. 근데 요새 잠을 못 자겠어요. 오늘 이제 입시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그려지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오늘 상태가 안 좋습니다. gx를 이제 이게 fx의 개형이고 여기에서 이제 절대값을 했을 때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래요. 두 개가. x축의 위치를 네가 잡아야 돼 지금부터.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그죠? 어디 있어야 돼 이거? 응? 딱 봐봐. 이 x축의 위치가 말하는 게 이 a 값의 위치라고 봐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a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최대. 이제 a가 딱 여기에 있으면, 그죠? 여기 있으면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가 될 수 있다. 여기로 올라가면 이것도 두 개가 되겠죠. 이건 계산상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요 극값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극값을 다 모조리 찾는 거야.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값이 a-9가 되고 f의 1 값이 뭐 a 플러스 7, f의 3이 a-9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극대인 f1이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푸는 문제입니다. 할만하죠? 98번 해봐. 자, 일단은 쭉 보니까 그래프는 맞는 것 같아요.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최고차항 계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생각을 해야 되고,
3차 함수를 절대값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이제 떠오르죠? x축하고 한쪽에서만 관통하는 함수가 될 거니까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나 조건을 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반드시 얘는 f-1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근데 나 조건에서 또 0이 되게 하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어디 사이에? 3하고 5 사이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가고 여기 3하고 5 사이 어딘가도 지나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그린 함수를 절대값 했을 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여기에서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건 여기서 만날 때 어떻게 만나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거의 80%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도 되냐면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 음수니?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고. 에? 여기서 이제 진행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되죠. 자, 근데 봐봐. 이거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생기는 경험적인 이제 노하우 팁인데 이렇게 비율적인 관계의 값을 요구하면 문자 개수가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fx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자가 남겨져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모르잖아. 알파로 놔. 알파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일 거야? 3에서 5 사이일 거야. 이런 거 이제 챙겨놓고. 그리고 이제 fx를 그럼 어떻게 잡아? fx는 최고차항 개수도 좀 정해줘야 되잖아. 그죠? a로 잡고 x 더하기 1 잡고 또 뭐예요? 요렇게 이제 잡는 거야. 이게 fx. 그래서 뭐 분의 뭐 물어봤죠? f 제로분의 f 프라임 제로를 물어봤어. 그럼 f 제로는 a 알파 제곱 맞죠? f 프라임 x 곱의 미분법으로 갑니다. 2a의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알파. 그럼 f 프라임 제로는 a 알파 제곱 더하기 00 마이너스 2a 알파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야? f 제로분의 f 프라임 제로죠? 이거분의 이거란 말이야. 그럼 a가 약분되지? 알파만 남지? 알파의 범위가 있지? f 제로분의 f 프라임 제로는 a 알파 제곱분의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2a 알파니까 어떻게 정리돼요? 이거 하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2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 3에서 5까지 유리함수의 최대최소. 알겠죠? 최대최소에 대한 문제풀이 흐름은 보통은 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흘러가요. 명심하고 기억해놔. 복습을 통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800번? 볼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가 정수다. 정수. 딱 하니까 이제 뭐가 떠오르죠? 정수다. 어? 어? 부정방정식으로 갈 거 아니야. 정수니까 연립해서 딱딱 떨어지는 그런 계열은 아닐 것 같다. 예상할 수 있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fx를
x 세제곱 ax 제곱 bx c로 놓는다. 문자가 몇 개 발생했죠? 3개. 그럼 정보가 최소한 3개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부정 방정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건 도함수에서는 어떤 역할이 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은 a제곱 마이너스 3b가 0보다 크다야. 그러니까 a제곱이 3b보다 커야 한다. 이런 조건을 하나 쓸 수가 있고 나조건에서는 절대값인 함수가 극대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얘를 절대값을 하면 이렇게 그려질 테고 극대가 발생하는 지점은 여기랑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요 지점이 3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F3이 원래 fx의 극대 값일 수도 있지만 극소의 값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이제 분리해서 나타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얘를 한 번에 표현을 하자면 어쨌든 극대든 극소든 극값이란 얘기 아니야. 지금 뭐야? F'3이 뭐다? 0이다. 얘를 들고 가는 두 번째 정보가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조건에도 정보가 그냥 딱 나와 있죠? 그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문자는 3개, 식은 3개, 그리고 부정 방정식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모두 다 이제 F'0, F'0이 뭐죠? B, F'1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 그리고 F'3은 27에 6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제 0인 거고 얘네 두 개 이제 곱해 갔을 때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한 문자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b 곱하기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2다. 2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7이죠. 6a가 그러면 2a는 뭐야? 이렇게 되겠지. 이걸 이제 여기다 넣어서 b 곱하기 뭐야? 3분의 2b 빼기 6 이거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b값 중에서 무슨 값? b가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되겠죠? 그 정수인 거를 선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a도 역시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되는 걸 선택을 해서 최종적인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a가 뭐가 나왔는데 b를 확인하고 나서 넘어가야지 b를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b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b가 나오고 나서 a가 정수인지도 확인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꼭 오늘 이제 남겨둘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유형 18 802번 4차 함수가 있어요. 이 4차 함수에 해당되는 fx와 실수인 상수 k에 대하여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한 표현 자체는 우리가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으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fx를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후에 뭐 한 거야? 절대값을 시킨 거야. 그랬을 때 gx가
x는 a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k만큼 평행이동되기 전의 함수인 fx를 먼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으니 fx부터 관찰을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자. 3, 2.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서 계산 좀 생략할게요. x 더하기 1 제곱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야. 도함수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요. 2에서 관통하는 이런 형태의 도함수가 된다는 거고, 이 도함수의 역할은 원함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니까 부호를 적어서 원래 함수인 4차를 봐야 되는데, 이 4차를 그릴 때 감소해서 감소니까 그냥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이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돼. 지금 얘가 4차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찍고, 그지? 그 다음에 다시 감소하는 요런 개형인 거지. 여기 이렇게 빳빳하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닌 거야. 오케이? 이 함수가 y는 fx인 거죠. 여기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f-1은 1 마 6 불 8 13이니까 16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극소값 f2 16, 24, 16, 13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 함수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16이고 마이너스 11이니까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0일) 때 13이니까 한 y축은 요 정도? 이 그림에서 이게 fx잖아. 그럼 fx-k는 뭐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움직이는 거죠. 마이너스 k만큼 움직이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래? 위아래로 위치 조정을 한 후에 절대값을 했을 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딱 한 군데에서만 발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이 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였을 적에 얘가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절대값 했을 때래야 절대값을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 미분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와야겠네. 내려온다는 것 자체는 k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그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 내려가는 지점이 딱 어디에 도달했을 때, 그치 여기 우리 그 3중근이 발생하는 요 지점이 x축하고 맞닿는 순간, 그러면 이게 절대값 되더라도 요 3중근이 발생한 지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함수가 여기 지점이 여기 x축에 닿는 순간까지를 보란 얘기인 거고, 여기 값이 얼마였어? 16이란 말이야. 그 k가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뭘 찾아야 돼요? 얘가 이제 16으로 내려왔어. 내려왔을 때의 뭘 찾아라. 요 지점. 그지? 이 지점이 뭐냐? 그리고 요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16이 되니까 fx에서 빼기 16을 한 게 뭐가 되는? 0이 되게 하는 두 지점이 여기랑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분명히 뭐야?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만 이제 찾으면 되겠죠.
fx에서 마이너스 16을 뺀 함수가 마이너스 1이 3번 묶이고 나머지 하나 인수로 묶일 거란 얘기고, 그걸 찾으면 이제 답이 되는 거지. 단번에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은 0에 근이 x 플러스 1의 3개랑 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게? x 마이너스 3이죠. 상수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a가 얼마라는 거예요? 3이다. 이렇게 이제 찾는 겁니다. (804번) 해볼까? 804번. 분수로 나와 있네. 문자가 좀 남을 수 있겠다, 그지? 극값을 갖는데 4차는 항상 극값을 무조건 갖죠?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경우는 반대가 될 거고. 4차에서 fx에서 f1을 뺀 것의 절대값을 하면 오직 한 곳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4차 함수를 예를 들어 이렇게 들고 가면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내가 x는 2를 여기로 이렇게 잡아봐. x가 2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긴 요 4차 함수에서의 fx에서 f1을 빼는 거야. 그럼 fx에서 f1을 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어딘가에 f1이, 여기가 x가 1인 지점의 함수의 값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fx에서 f1을 빼면은 요 함수값만큼 요 함수를 내리는 거야. 즉 여기 함수값을 지나는 이 직선이 x축으로 전환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는 요 함수인데 여기서 f1을 뺀 함수는 요 점을 지나는 점이 x축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 x축이 요런 데 있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어. f1만큼을 빼래. 그럼 f1만큼을 이 함수를 f1만큼 내리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우리가 이렇게 내려지는 함수가 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x축의 위치가 f1과 만나는 요 점을 지나는 요게 이제 x축이 되는 형태랑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지금 오직 한 곳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가 성립이 안 되죠. 이걸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이 극대보다는 또 어디 있다는 거야?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a라는 위치가 어디에 위치할 것이며 이 1이라는 값이 어디에 있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요 그림은 될까요? 2가 여기 있든 2가 여기 있든 다 안 돼. 해봐. 왜 안 되는지. 얘는 여기가 2면 무조건 몇 개 나와? 2개 나와서 안 되지? 그럼 얘가 가능성이 있는 거고 f1이 어디겠어? 여기겠지. 여기가 1, 여기가 2.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가 x축 딱 잡고 뒤집어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 미분 가능, 여기 미분 불가능. 2보다 큰 지점. 오케이? 근데 4차가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거는 왜 안 되냐? 극값을 가지가 여기가 2지. 그럼 여기가 1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2가 1보다 더 크잖아. 이건 이게 그림이 허용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거 말고도 사실은 위로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그림을 연상할 수 있고,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될 테고,
여기가 1, 여기 극소가 2. 1, 2가 되는 그림이 된다. 그러면 F'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 함수에 대한 도함수의 형태는 어떨까를 생각해보자. 4차 함수의 수식을 우리가 ax 4제곱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도함수는 어떻게 시작돼요? 4ax 세제곱으로 시작이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얘를 미분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려져? 여기 1에서 어떻게 돼? 도함수가 어떻게 돼? 1에서 어떻게 돼? 1에서 접하지? 이렇게 그러실 거 아니야. 요때도 이렇게 그러시겠죠. 그럼 둘 다 식이 4a로 묶었을 때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 x-1 두 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x-2 하나 갖고 있는 식이 되고 3 넣고 5 넣고 분수로 나타내면 a 약분 처리되면서 계산 깔끔하게 떨어지죠? 오케이? 넘길게요. 807번 두 가지의 함수를 놓고 봤을 때 여기 그림이 도함수입니다. 지금 hx라는 함수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hx 함수를 미분했을 때의 상황을 바라보고 극대라는 거 자체는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 함수가 지금 같이 겹쳐져서 그려져 있지? 그럼 여기서도 이제 도함수의 역할은 원함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자 따라서 이게 개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에 대한 부호가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함수는 hx잖아. 그러니까 hx의 도함수는 f에서 g를 뺀 함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f에서 g를 빼면 이땐 부호가 뭐야?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마이너스. 그 다음은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그럼 다시 여기 플러스가 되는 이런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지 h'x가. 그럼 h'x는 0에서 극소, 2에서 극대, 5에서 극소가 된다. 극대가 되는 지점은 어디다? 2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프 놓고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원함수의 개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쭉 풀어보시고요. 813번으로 갈게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그때 아마 적분했을 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어요. 얘가 지금 A, B로 나와 있어서 헷갈리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F에 뭐 예를 들어 1-x는 F의 1 플러스 x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건 무슨 뜻이야? x는 1에 대해 대칭인 거지? 이게 숫자가 뭐 달라. 뭐 4,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 3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거는 뭘까? 이거 모양을 우리가 대칭의 형태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x 여기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더하기 x를 대신해서 넣어볼까? 이렇게.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2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에 대해 대칭인 함수를 뜻하게 되는 거다. 알겠지? 근데 보통은 이렇게까지의 표현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까지만 내주지. 이건 약간 좀 억지스러운 형태긴 한데 어쨌든 이 함수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들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다항함수 3개. 도함수가 0이고 F0이 0이다. 도함수도 0이 나오고 F0이 0이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거를 골라라. F 프라임 0이 0이면 F0이 0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아니지. 이거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건 거짓이 되고. 모든 실수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이 뭐 얘기하는 거냐고. 연속이냐 물어본 거잖아. 이런 거 잊지 말라고. 까먹었지 또 지금. 어? 이거 또 까먹었지?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고. 연속성에 대한 관찰을 물어본 거죠? 연속이야? 왜?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죠? y축 대칭이죠. 그럼 f' 0이 0이냐? 다항함수야. y축 대칭이야. f' 0이 0이냐고. 아니야? 왜? 절대값은 안 되지. 다항함수인데. 그런 거 빼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 안에서 0이냐고. 왜?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미분해봐. H'X는 얘 미분은 어떻게 돼? 겉미분, 속미분이죠?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다음 0을 넣어봐. H' 0은 마이너스 H' 0. 이 H' 0이 얼마가 돼? 0이 돼서 H' 0이 0이다. 맞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순간 내가 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미분 가능하게 반대쪽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대칭이 되게. 직선으로 상수 함수로 가는 경우도 똑같아. 어차피 F 0에서 0이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 그리고 우함수를 미분하면 뭐예요? 기함수잖아. 그 기함수의 특징이 뭐니?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잖아.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함수를 다루기 위한 기본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래서 (146쪽까지) 숙제로 합니다. 워크북은 351번까지가 될 건데, 아니다. 여기 지금 워크북은 346. 아니, 워크북 많이 없죠? 그지? 워크북도 같이 합시다. 351까지 워크북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